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 한여름 연평균 기온이 54도인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의 투르판에는요 카레즈라는 지하 수로가 있습니다. 수직으로 파내려간 우물과 그 우물들을 연결하는 지하 수로가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습니다. 그 길이가 무려 5,000km에 이른다고 합니다. 만리장성, 경항운하와 함께 중국의 3대 역사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고 있죠. 네, 저도 현장 취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중국이 열기를 식히는 이 같은 지하 수로가 있다면 우리나라엔 지하 열수송관이 있습니다. 네, 열수송관 전국에 매설되어 있는 그 길이가 2,164km라고 합니다. 문제는요, 이 가운데 20년 이상 된 수송관이 전체의 32%인 686km나 된다고 하죠. 일산과 분당 등 1기 신도시 서울 시내 한복판에 이천동과 반포, 여의도 등지가 노후 열수송관 매설 지역들입니다.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12건의 열수송관 파열 사고 가운데 8건이 일산과 분당에서 발생했습니다. 한겨울 온수 사용량 급증에 따른 제2, 제3의 경기 고양시 지하철 백석역 인근 발생 사고와 유사한 사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100도가 넘는 난방용수가 수송관 파열로 지상으로 폭발하면 그것은 물기둥이 아니라 불기둥인 셈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땅 및 폭탄을 이고 사는 곳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네, 오늘 2부에서는요. 지하 매설 각종 관로의 안전과 관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보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 6일 목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오늘 꼭 아시면 좋을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산안 처리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 말하는 거 이제 좀 그렇네요. 예, 그렇습니다. 2014년에 국회 선진화법으로 이제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아마 올해가 이제 새로운 기록을 갱신하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지난해가 가장 늦었다라고 하는데 12월 6일 0시 37분에 이 의결을 했거든요. 네네. 오늘 지금 그래서 낮 12시가 최종 시한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7일 날 본회의에 처리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네네. 9일 기준으로 하더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사실은 뭐 오늘 12시까지 하더라도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은 제가 보기에는 뭐 주 52시간은커녕 거의 과로사 지경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런데 지금 뭐 예산 그 소소위에서 이제 감액한 그 1조 4천억 규모 거기서 더 이상 감액을 할 거냐 말 거냐를 놓고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이 서로 이제 좀 실강이를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네네. 역시 단기 일자리, 남북 경협 예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쟁점인 상황이고요. 원래 그 뭐 자유한국당은 20조 삭감하겠다라고 그랬는데 예, 예. 삭감 규모가 뭐 별로 크질 않아요. 네네. 여러 가지 좀 서로 챙길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싶은데 그 뭘 챙겼는지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죠. 네네. 네. 뭐 아시다시피 또 여기에 지금 야3당이 선거제 개혁을 지금 예산안과 연계를 시키고 네. 계속 지금 이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 협상도 뭐 사실은 좀 지지부진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기국회 마감이 어떻게 되나요? 9일입니다. 9일. 예, 9일이잖아요. 예. 자, 그런 가운데 타결되는 듯 싶었는데 광주형 일자리가 다시 또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약간 합의안이라고 볼 수 있었던 그 안에 대해서 노동계가 반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그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새로운 수정안을 만들었어요. 네네. 거기에 이제 임금 단체 협약, 그러니까 임단협 관련한 유예 조항을 이제 빼는 그런 수정안들을 3개를 내놓은 거죠. 네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이 가운데서 골라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이걸 또 현대자동차 측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건 못 받겠다. 예. 이렇게 좀 돼가지고 지금 뭐 오늘 원래 현대차하고 투자협약 조인식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무산이 돼버린 네네.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런 속에서 현대자동차 노조는 또 계속 좀 불법 파업을 해서라도 광주형 일자리는 근본적으로 저질하겠다라고 예.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총 4시간 파업 이런 것도 한다 그러고 계속 또 이 파업을 이어가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네. 사실은 이번 수정안을 현대자동차가 받았다 하더라도 현대자동차 노조는 계속 좀 총파업을 할 기세였거든요. 예. 점점 상황이 조금 막판에 꼬여가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영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셨잖아요. 지금 네. 광역시장 하고 계시는데 뭔가 좀 전국적인 모델을 하나 좀 만들어 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제주로 한번 가볼까요? 제주에 첫 영리병원이 허용을 한다고 해서 원희룡 지사가 나와서 굉장히 자세한 설명을 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네. 이것도 지금 논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계 영리병원이죠.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이제 조건부로 허락을 한 겁니다. 네네. 지난 10월에 도민들로 구성된 공론조사위원회가 설립 반대 공고를 냈습니다. 그 당시에 원희룡 지사가 수용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2달 만에 입장을 바꿨어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어제 일단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한데 이제 이것도 역시 계속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네. 저간의 사정이 과연 뭐냐. 결국 소송을 당할까봐 그랬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중국 자본인 녹지그룹이 투자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 700억 정도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소송을 전개하게 되면 1,000억 원대 이렇게 소송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감당하기가 힘든 그런 측면도 없잖아요. 있었던 것 같고. 예. 어찌됐건 일단 내국인 진료는 금지를 하는 거고요. 외국인 대상으로 진료를 하는 조건이고 또 진료 과목도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이렇게 4개 과로 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의료 관광객을 상대로 이제 일단 진료를 하는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네. 또 국민건강보험법하고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 건강보험 체계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운영이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보건의료산업노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 그리고 정의당 쪽에서는 이게 결국은 의료 공공성이 훼손되는 방향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거다라고 해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네. 또 공론화 과정은 그럼 뭐하러 거쳤느냐. 이런 또 비난 여론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네네. 일각에서는 원희룡 지사가 이거 일종의 대권 행보로 카드를 던진 거 아니냐라는 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조선일보, TV조선 이쪽이 언론인데 언론에 좀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검 진상조사단이 고 장자연 씨가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 술접대를 강요당했다. 이 의혹 부분을 지금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네. 어제 박용훈 사장을 비공개로 불러서 조사를 했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것에 이어서 지금 이제 방정호 전 TV조선 대표도 네네. 소환을 할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방정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 딸 최근에 운전사에 대한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그 당사자기도 하죠. 예. 지금 장자연 씨하고 과연 실제로 이런 술자리가 있었는지 여부. 네네. 그 부분이 일단은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예. 2009년, 2008년 당시에 수사가 진행이 됐습니다만 이게 수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그냥 내사종결된 이런 사안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거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조사단 활동 기한이 이달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만간 아마 결과가 나올 것으로 이렇게 연장한 기간이 이달 말까지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항공 마일리지 말이죠. 저도 이거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한번 어쩌다가 한번 휴가를 즐겨볼까 하는데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마일리지를 적극 사용해달라고 했는데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좀 모색하겠다라는 거고요. 그걸 권고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이제 왜 이걸 어제 국토교통부가 항공 마일리지 사용 부분을 이제 국민들에게 요청을 하고 나섰냐면요. 네네. 2008년에 마일리지 회원 약관이 개정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항공 마일리지 유효 기간이 10년으로 설정이 됐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2008년 7월 또는 2008년 10월 부분부터 지금 이렇게 마일리지가 이제부터 소멸되는 겁니다. 내년부터. 그러니까 안 쓰면 이제 못 씁니다. 이렇게 되는 거군요. 못 쓰니까 이제 지금부터 빨리 챙겨서 쓰세요. 라고 좀 이제 안내를 한 거고요. 예. 일단 그걸 위해서 지금 항공사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좀 그 마일리지 제도 일부 개편해서 좀 프로모션도 실시하고 해서 네네. 좀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이제 고려를 한다고 하는데요. 네네. 일단 뭐 내 마일리지가 얼마나 많이 남아 있는지 또 이렇게 앞으로 사라질 그 마일리지가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네네. 적극 좀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열기가 조금씩 달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후보들은 자유한국당에 개파 같은 거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하지만 경선 열기 고조되면서 당내 잠복해 있던 개파 갈등이 달아오르고 있다. 이런 시각들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른바 친박, 비박 이런 의원들 만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 불구속 재판 촉구 결의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직접 참석했던 분이십니다. 홍문종 의원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홍문종입니다. 네, 이번에 그 결의안 논의하는 자리에 계셨잖아요. 네, 네, 거기서 김무성 전 대표도 만나시고 뭐 이렇게 했는데 자, 지금 현재 당내에서 보수대 통합이라는 확장성을 하기 위한 그러한 논의, 모임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그 전광훈 목사님하고 조갑재 대표님 그리고 우리 정규재 대표님 뭐 이런 분들이 예. 우리 당이 아까 뭐 친박 비박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그런 개파는 없고요. 지금은 이제 구태여 따지자면 복당파와 당을 짓겠던 수당파와 뭐 이런 차이가 좀 있는데 하여간 그런 분들이 모여서 하나가 돼야 이 다음 우리 보수의 미래가 있지 않냐. 우리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앞으로 대통령 선거에 그 우익이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 선거에서 우리가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금 당내에 좀 다양한 의견이 다른 분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돼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김무성 대표와 저를 오라고 그랬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불구속 재판, 그러니까 네, 따지고 보면 석방 촉구 결의안이잖아요. 네, 그 불구속 재판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거기 오셨던 그분들 중에 한 분이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탈당했다가 또 다시 돌아온 분들이 자, 우리가 탄핵에 관해서 솔직하게 자기 고해성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때 탄핵을 했던 거는 정말 좀 미안하다. 우리 보수 진영에 좀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때는 뭐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생각이 뭐 하여간 어쨌다든지 해서 최소한도 우리 지금 바깥에서 우리에 대해서 그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들까지 우리가 다 이렇게 하나가 되려면 최소한도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네네. 김무성 대표는 그거는 뭐 정치적 소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 네네.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다면 이게 우리 보수를 하나로 끌어안는 데 있어서 지금 김무성 대표 만난다는 사실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네. 어떤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어떤 정치적인 행위, 그 상징적인 의미가 부여할 뿐 실질적으로는 우리 보수 우익이 대통합하고 또 우리가 대통령에 대해서 말하고 하는 것들의 진정성 이런 것들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표현하신 복당파, 수당파 이 양쪽의 입장을 대변하신 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불구속 재판 결의안을 합의했다는데 합의한 것은 잘못된 보도다라는 김무성 전 대표의 이야기가 맞는 겁니까? 맞는 거죠. 예, 맞는 거죠. 뭐 합의한 게 그거는 우리가 하여간 기본적으로 탈당했다 돌아오신 분들이 탄핵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도 우리가 우리 지금 당 바깥이나 아니면 아주 굉장히 우리에 대해서 좀 시니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네네. 최소한도 그런 정치적인 액션 없이 고해성사 없이는 하나가 안 될 것이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은 그럼 함께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뭐 제가 그러면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만 우리가 확인할 뿐이지. 네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아직도 하나가 되기 위한 기본 작업이 좀 덜 됐다라고밖에 평가가 안 되고 바깥에 있는 분들이 하여간 어쨌든 우리를 지금 굉장히 자유한국당이 무슨 우익이냐 무슨 보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로부터 성원을 받기가 그분들과 함께 손잡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예. 최근에 그 당내에서 박근혜 전 대표 불구속 재판 결의안 논의에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떤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글쎄요. 지금 뭐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요. 네네. 만약에 김무성 대표가 그런 일들을 추진한다면 뭐 원내대표나 다음에 있는 당대표 선거에 나름대로 그 입지를 좀 넓히기 위해서 그분들이 정치적인 제스처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 진정성에 관해서도 또 사실은 이런 일이 이거는 뭐 국회에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낸다고 할지라도 예. 여권이나 뭐 이런 데서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웃음거리밖에 안 되고 대통령을 2번 죽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했어야 되고 또 말하자면 정지 작업 같은 것이 많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복당파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선까지 의사표현을 해야지 수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글쎄, 뭐 이제 하여간 저쪽 하여간 우리 당이 하나가 돼야 된다. 네네. 전번 우리 선거에서 저희가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참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른바 전통적으로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 한 10% 정도가 아예 선거하러 오지 않았거든요. 예. 왜냐하면 한국당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했다.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잘못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진정한 의미의 대국민 사과도 한 번 없었다. 네네. 자기 고해 성사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 그런 사전 작업이 필요하고 정말 진정성 있는 국민들 앞에 자기 고해 성사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탄핵에 찬성했던 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제가 요구한 것이 그거죠. 최소한 그렇게는 얘기해야 된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해서 보수 우익이 괴멸하는 그런 상태가 됐고 전번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저희가 국민들한테 아주 엄청난 질책을 받았는데 네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했던 그런 탄핵이라는 그런 잘못된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됐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제 얘기는 네네. 저를 설득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우리와 같이 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움직이질 않는다. 그렇다면 네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총선도 마찬가지고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고 네네. 우리가 이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3분의 2를 저쪽에 넘겨준다. 예.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예, 총선 이슈 언급하셨는데요. 당협위원장 임명하는 것도 보면은 최소한 현역 위원장에 10명 이상 배제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 배제 기준 가운데 보면 최순실 국정농단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엔 탄핵의 그 상황과도 무관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탄핵에 찬성하고 석방 결의안 내줘가는 건 후한 무치다. 이런 서청원 전 대표의 했던 이야기. 이게 굉장히 좀 모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을 지켰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탈당했다 돌아온 사람들이 이게 당의 주도권을 잡고 그분들이 뭐 당이 어떻게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 얘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그분들이 지금 당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비대위원이 됐든 조광태가 됐든 그런데 아이가 영향력을 그분들이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그런 행위가 보수가 하나가 되고 또 다음 총선에 하나 된 보수가 어떤 큰
그 새로운 그 대한민국 정치 지형의 그 변동을 갖고 오기 굉장히 어렵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뭐 물론 그 일희일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근에 그 당의 지지율은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인이 네.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문재인 그 정부가 지금 굉장히 국민들한테 지금 막을 경제가 나쁘고요. 네네. 남북 문제에 관해서도 지금 굉장히 그 대통령께서 잘해주셨으면 하는 염원이 있는 반면에 지금 굉장히 김정은이가 속고 있는 거 아닌가. 네네. 또 미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자꾸 따돌림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국민들 사이에 생기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결국 그것들이 대통령에서 떠나니까 결국은 이제 한국당으로 오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그 국민적 지지가 저희한테 안착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안타까운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면회 가보셨습니까? 아무하고도 면회 안 하시기 때문에요. 네네. 면회는 안 가봤습니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수의 재건, 보수 통합 이 관련된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를 희망하고 계시는지요? 그 대통령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현실적으로 정치에 복귀한다든지 아니면 정치에 무슨 영향력을 끼친다든지 그렇게 하시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네네. 직접 만나 뵙지는 않았으니까 그런 생각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우리 보수 우익이 하나가 되고 이 나라를 지금 우리 정권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우려를 가지고 계시고 그 우려에 대해서 그 우려가 상당히 깊으시다라는 것들을 전해 듣고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홍문정 의원이었습니다. 1부 마치고 2부에서 뵙죠.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출발 새 아침 2부에서는요. 엊그제 있었던 백성역 부근에서의 온수관 파열 사고 그 여파가 지금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련된 이슈를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하게 좀 듣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 세계가 눈에 보이는 지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엊그제 발생한 고양시 백성역 부근의 온수관 파열 사고가 그랬고요. 한 2주 전쯤 발생했던 아현동의 KT 지하통신구 화재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소통의 세계를 불통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땅 밑에 매설된 각종 관로의 안전 그리고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문가로부터 이 얘기를 듣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이수건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네. 직접 그 백성역 부근 현장에 다녀오셨나요? 네, 다녀왔습니다. 예, 보시니까 어떻든가요? 그 지역을 보니까요. 네네. 그 지역에서 어떻게 공사하는 걸 보니까 파이프는 언론에 나온 것처럼 파이프 자체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네네. 괜찮은데 파이프 이음매에서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네네. 저도 볼 때는 파이프는 생각보다 상당히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이음매 부분의 일종의 균열 부분이 압력을 받아가지고 터지면서 이제 이게 지상까지 이제 폭발한 것이군요. 네, 근데 파이프가 이렇게 쭉 하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연결 부위가 있거든요. 파이프를 연결해서 쭉 가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파이프 고기 연결고리가 그렇게 보통 땜질 같은 걸 한다는데 거기서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 문제가 노후된 그 배관 같은 경우가 통계 조사에 의하면은 600km가 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제2, 제3의 사고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거기 지금 요번에 백석동 그 주변이 최근에도 이제 몇 년 작년인가도 이렇게 문제가 됐었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균열이 나오고 싱크홀되고. 근데 제가 사실은 가기 전에 그 지역의 지지를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98년도에 서울 지역에 시추조사 건물을 뚫게 되면 시추조사를 하거든요. 네네. 그거를 한 10,000개 정도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땅속에 3차원 지도를 만든 적이 있어요. 예. 그러면 거기가 바로 강서구 지역에 가까운 지역인데 그러니까 제가 그 지역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죠. 네네. 그래서 보니까 한
그 지역은 흙이 한 10 내지 15m 이상이 깊고요. 흙이 있고요. 네네. 도로 밑에는 네. 흙이 깊고 그리고 지하 수위가 지표면에 가까이 있어요. 한 4, 5m 정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네, 그리고 그 지역이 보니까 현장을 또 가서 보니까 그 주변에 백성역도 있고 바로 뭐 교회도 있고 새로운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관로가 한 27년 전에 만들어졌다는데 그 이후에 개발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개발이 돼 있는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그 백성역, 우리나라 지하철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지하수를 뽑아내고 있거든요. 일반인들이 잘 모르겠지만은 네네. 그 밑으로 지하수를 뽑아내고 있어요. 예. 지하수를 뽑아내면 지하수 그리고 또 다른 건물들도 거기가 배수공법이라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배수공법, 방수는 물이 안 빠지게 하는 거고 배수는 물을 뽑아내는 공법인데 네네. 배수공법이 쌉니다. 그 대신에 뭐가 있냐면 배수되면은 그 주변에 지하수가 내려가 버리죠. 예. 그래서 주변이 많이 건물을 하기 때문에 지하수가 동시에 많이 내려가 있을 거라고 봐요. 네네. 그러면 지하수가 내려가면 그 흙이 주저앉거든요. 예. 흙이 치마라 그러죠. 뭐 싱크홀도 될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쪽에 싱크홀 사고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네네. 그러니까 예. 그 지역이 그러니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왜 강북 같은 데는 많이 싱크홀이 없냐면 서울의 강북은 돌이 많고요. 네네. 여기는 흙이 깊어요. 그러니까 여기 꼭 송파에 그 잠실에 얼마 전에 그 석천동 있지 않습니까? 그 잠실 롯데월드 거기하고 똑같아요 지질이요. 예. 그 취약한 지질에서는 지하수를 뽑아내는 공법을 하게 되면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뭐 지하철도 하고 건물도 막 뽑아내면 이게 침하가 됐거든요. 그건 네네.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교과서에. 예. 근데 그런 지역에서는 인허가 할 때 그걸 방수공법으로 하라고 그거를 인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시에서 뭐 업자들이야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 배수공법이 더 싸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싸지만 영원히 그거를 물을 뽑아내야 돼요. 네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전 지역에서 아마 그 일산시에서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인허가할 때 도시개발하면서 인허가할 때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예, 예. 근데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지하수 개발에 따른 침하에 의해서 그게 땅 속에 흙 속에 묻혀 있던 온수 관로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꺼지면서 그 이음매가 이렇게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온수 그 관로가 이렇게 이게 물이 터져가지고 나오는 거는 결과지 원인은 저는 침하라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네. 배수공법이 아닌 방수공법을 적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원인이 돼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면은 네. 앞으로 이 같은 문제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하면서요. 네네. 그거를 어느 정도 많이 이제 점차로 이제 우리가 이제 왜 잠실 롯데월드로 잠실로 30m를 팠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점차로 지금 많이 파요. 이제 점차 땅속을 개발해야 되니까요. 예. 그러다 보면 물을 방수공법을 하도록 유도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참 배수를 양쪽에 다 해버리면은 지하철도 하고 전부 다 배수를 하게 되면 지하수가 내려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잠실 롯데월드도 그렇고 그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도시계획할 때 이걸 어느 정도를 물을 뽑아내야지 괜찮은가를 자기네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땅속에 대한 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개념 없이 그냥 인허가할 때는 교통만 이런 것만 생각하지 실제로 물을 뽑아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는 걸 우리는 외국 같은 데는 뭐 홍콩이나 일본 같은 데는 80년도, 90년도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저희도 98년도에는 서울은 만들었는데 제가 만들었거든요. 예, 예. 그때 그런 것들에 대한 도시계획하면서 그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네네. 네.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 열수성관이 전국에 2,164km라고 하고요. 이 가운데 32%인 686km가 20년 이상 된 노후된 열수성관이라고 그러는데 이 네네. 부분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세워야 하는 것인지요? 네, 노후관로가 아무래도 약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노후관로가 많이 이렇게 터져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 지역들 보면은 대부분이 흙이 두꺼운 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지질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자꾸만 현상만 보는데요. 그렇다고 전부 다 그거를 노후관로라고 위험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사실 강북 지역은 더 일제시대부터 오랫동안 되지 않았습니까? 더 개발이 먼저 됐는데 그런 지역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일산동 같은 데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지. 일기라 그러지, 신도시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그 신도시가 더 오래된 건 아니죠, 노후관로가요. 예, 예. 근데 그 지역은 지질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네. 사실은.
그 개발하고 난개발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무조건 다니면서 이렇게 찾는 것보다는 네네. 그리고 어저께도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한 2명이서 한 120km를 이렇게 매일 조사를 한대요. 이게 사실은 형식적에 대해서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외국에 이렇게 뭐 자료를 봐도 거의 다 지질하고 연결되기가 쉽습니다. 네네. 그 지질 관련된 일종의 지도도 지금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네, 저는 서울은 가지고 있는데요. 네네. 아마 다른 대도시에는 지금 뭐 만들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만들어져가지고 각 대도시마다 전부 다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네네. 기본이거든요. 거기에 관로가 어디가 묻혀 있고 그러니까 흙이 깊은 데에는 그게 치마가 우려되지만은 깊지 않은 데는 사실은 문제가 없습니다. 노후 관로라도. 물론 문제는 되겠지만은 그냥 시급하게 우리 관심을 가져야 할 때는 지질이 깊은데 흙이 깊은데 네네. 그런데 개발이 많이 되는 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지하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을 내시경으로 몸속을 들여다보듯이 들여다봐야지 진단을 할 거 아니겠어요? 네, 3차원전 지도를 가지고 네네. 거기에다 관로가 어디에 들어가 있고 오래돼 있고 그거하고 연결시켜야지 무조건 관로가 오래돼 있다고. 왜 요번에도 보면은 백석도도 가보면은 욕 되는데 관로가 온수 관로가 쭉 기는데 몇백 킬로가 되는데 왜 하필이면 터지는 데가 터지겠습니까? 거기는 이유가 있거든요. 물론 공사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흙이 깊은 데예요. 지금까지 뭐 서울에서도 그렇고요. 네네. 그런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질이 문제라는 지적을 하시면서 그 방수용법과 배수용법 이런 것과 관련된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전반적으로 바꾸자면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아니죠. 저는 사실은 지금 뭐 예산하고 돈만 막 관로 바꾸자고 하는 그것보다는 우선 기본 땅 속에 대한 기본 자료부터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건 뭐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기존에 시추조사한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자료 몰아가지고 시뮬레이션에서 3차원 지도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관로가 어디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결시켜서 봐야지. 치마라는 거는 사실 흙이 두꺼운 데서만 나거든요.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가장 중요하게 중점을 둬야 될 첫 번째 무엇을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인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원인을 제대로 밝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냥 누가 책임져야 되니까 참 덮으려고 그러지 말고요. 그래야지 앞으로 교훈을 얻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4년 전에 잠실 롯데월드에서 교훈을 얻어놓고 그리고 거기서 원인을 제대로 밝혀가지고 그거를 이제 거기서 교훈을 얻어가지고 다른 지역에 전부 다 확산시키면 되는데 전부 다 숨겨버립니다. 뭐 노후관로다. 왜냐하면 노후관로가 제일 말을 못하거든요. 그리고 애매모호하고 그리고 뭐 책임지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덮어버리면 다른 데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죠. 알겠습니다. 시스템이 없는 거가 숨겨져 버립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수건 서울시립대 교수였습니다. 네, 출발새 아침 3부는 8시 뉴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